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얼마 전 열대나라 베트남에 20-30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에는 112년 만에 폭설과 또 폭우가 내리면서 수도 카이로를 비롯한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환경대기학과 오재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베트남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열대나라 베트남에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는데요. 베트남의 좀 일반적인 겨울 날씨는 어떤가요? 좀 눈이 내리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은 보통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북부지방, 중국과 접경을 이루는 지역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폭설이 온 지역은 북부지방 쪽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원래 이 지역은 다른 베트남의 다른 지역하고 달리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겨울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도 나름 겨울이 있는 지역에 좀 많은 눈이 내렸던 거군요. 네. 또 네, 올해 1월에는 한파가 닥쳐서 가축 수십 마리가 동사하고 또 농작물 피해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쪽, 베트남 한파는 북부에 산악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백 헥타르의 농경지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화훼 농가라든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또, 이쪽 지역에서는, 눈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제설 장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60여 개 이상 학교에서 휴교령도 내려지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발이 묶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워낙 드문 기상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제설 장비도 없고 그래서 또 피해가 더 불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뜨거운 사막부터 연상이 되는 곳인데요. 이번에 폭설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쪽보다는 이집트 쪽에서 거의 100여 년 만에 폭설이 내렸는데, 이 탓으로 해서 수도 카이로든가 이 도심에서는 배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또 이 지역은 이집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인명 피해가 났고, 예루살렘 서해안 지역에서는 또 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상기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흔히 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가요? 예, 100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또는 베트남에서 나온 폭설이라든가 이 단편적인 현상을 두고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규정 짓기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상기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단지 기상현상 중에 하나인지, 또는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현상들이 더 누적된다든가 또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한다든가 할 때 아마 확신을 갖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지구온난화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기후의 원인을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2014년의 전반적인 기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엘니뇨와 라니냐일 텐데요. 전망이 가능합니까? 예, 장기적으로 2013년은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서 봐서 겨울이 좀 춥긴 했습니다만은 여름철에는 태풍 피해도 거의 없었고, 네. 굉장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많은 기후학자들이 아마 2014년 후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 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을 갖다가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가 발생해도 피해가 1대1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기후변동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원인을 보고 있는데, 필리핀을 비롯한 열대지방에서는 거의 영향이 80, 90% 이상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들이 빈번하게
지나게 나타날 가능성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 한반도 날씨는 어떨까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는 올 한 해 좀 평온하게 하루 한 해를 보냈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종종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14년 기후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1년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기는 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전망을 봐서는 전반부에서는 거의 평년에 가까운 그런 기후가 되지 않을까 보고, 후반부에 가면 변동성이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앞으로 2014년이 봄철 정도는 전망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확률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막 그런 정도로밖에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전반에는 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후반부에는 엘니뇨 현상 등의 영향으로 좀 이상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가난한 나라가 더 문제입니다.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 보니 더 많은 인명피해 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